국세청이 내놓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고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근데 이 얘기 자체도 되게 타당한 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얼마 전 2025년 3월부터 국세청이 직접 세금 환급 전용 서비스를 출시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3 토스 인컴 같은 세금 환급 서비스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수수료가 무료인 이제 세금 환급 전용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그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먼저 국세청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30일에 온라인 세금 신고 납부 서비스인 홈택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 담긴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을 2025년 3월에 출시해서 그때부터 운영하겠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최장 과거 5년 동안의 소득 금액과 각 연도별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을 자동으로 보여준 뒤 이용자가 이제 클릭만 몇 번 하면은 바로 이용자의 그 환급 계좌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쏜택스 모바일 앱 이런 거 이용하면은 세금 환급 무료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혜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제 사업체를 좀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홈택스를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홈택스로 해야 되니까. 네네. 사실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뭐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수수료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서비스의 출시는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전용 환급 서비스를 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이용자가 뭐 경정 청구나 기한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절차를 거치고 그 사이트 내에서도 이동을 많이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가 당신이 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클릭해갖고 당신 환급 계좌로 돈을 받아가라. 이건 완전히 이제 훨씬 더 획기적이고 그러네요. 더 간편한 서비스인 거죠. 직관적이고 간편한 서비스. 근데 사실 이제 국세청이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니까 아무래도 민간 서비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장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이 스마트 환급은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따라하기 힘든 몇 가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사실 국세청이야말로 국민들의 모든 소득과 납세 정보를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경찰보다 국세청을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이라면 네, 그럴 수 있죠. 국세청에서 전화하는 걸 더 무서워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소득 납세 정보를 갖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민간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환급 신청 전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와 달리 민간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정한 환급세액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100만 원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뭐 환급세액이 없거나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거 신청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됐었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진짜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은 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냥 맞아요.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각 연도별로.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장점도 있겠죠? 이게 정말 장점이 압도적인 많죠. 장점이긴 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 이제 국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민간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3.3이라든지 토스 인컴 뭐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최고 15에서 30%의 수수료를 좀 부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서비스를 통해서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은 각 업체별로 최대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수수료 네. 내야 된다는 건데 한 대충 한 20% 정도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세청은 무료고 무료인 만큼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인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냈던 수수료들을 이렇게 기억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내셨어요 수수료? 네. 제법 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속이 사실 좀 쓰는데 예. 사실은 국세청 들어가서 지금도 이게 3월 되기 전에라도 그 요즘 국세청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네. 홈택스가 진짜 잘 돼 있어갖고 경정 청구하시면은 다 돌려받으실 수 제가 있어요. 성빈이한테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귀찮아가지고 하면서 수수료를 냈는데요. 근데 사실 3.3 같은 민간 서비스들이 서비스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국세청이 이 타이밍에 전용 환급 서비스를 내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세청이 그 민간 환급 서비스들에 대해서 네네. 견제하기 시작한 거는 그런 견제는 이제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었어요. 지난해부터. 먼저 그래서 네네. 어떤 견제가 있었는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환급 서비스들의 스크래핑, 그러니까 네. 자동 데이터 추출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긁어가는 거. 민간 환급 서비스들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든지 걔가 5월이죠. 네네. 그 5월에 굉장히 국세청 홈택스를 대상으로 스크래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택스 서버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금 신고하려고 이제 홈택스 들어갔는데 네. 이런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세청에. 국세청 불만을 국세청으로 가고 국세청은 자기네들은 이제 뭐 잘했는데 이쪽에 막 뭐 엄청 이제 막 이런 친구들 와갖고 막 데이터를 긁어가느라고 서버 과부하가 걸리고 좀 그러니까 억울했겠네요. 억울하기보다는 이제 국세청은 억울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은 억울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핑을 좀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방문자 수가 낮에 더 많잖아요. 네네. 낮에 더 많으니까 그 이런 민간 환급 서비스들은 밤에만 해라.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일정 부분 그렇군요. 그 스크래핑 못하게 이미 제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금 환급 서비스가 네네. 아닌 뭐 다른 분야의 텍스테크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작년부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더 스크래핑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못하도록 있다. 더 강화할 것 같다고? 예예. 그렇군요. 그러네요. 스크래핑 못하도록 국세청이 더 네. 강화해갖고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아. 않을까 싶다. 그렇군요.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은 지난해부터 일종의 견제 움직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국세청이 환급 서비스를 지금 내놓은 이유는 그 이유로는 네. 이제 말씀드려야죠.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네. 우선은 민간 환급 서비스들이 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 부당하거나 과잉 그리고 중복 그런 환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을 이제 경정 청구라고 네. 하잖아요. 아마 지혜님도 경정 청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 업체 네, 통해 갖고. 근데 국세청에 따르면은 2022년에 그 경정 청구액이 그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액이 3,539억 원이었는데 네. 이게 2023년에는 7,090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경정 청구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에 37만 3천 건에서 2023년에 58만 7천 건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까지 네.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경정 청구 건수만 59만 6천 건입니다. 이미 벌써 넘어버렸네요. 네. 작년 그러니까 그 1년 전 그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버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어허, 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경정 청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세무 지식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의 세무 지식이 갑자기 네, 막 네. 2배로 향상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대부분 약간 민간 환급 서비스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끌어들인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신청한 거다. 실제로도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국감 때 이제 제시한 거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단순히 경정 청구가 늘어났다. 요게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더 냈던 세금 돌려주는 건 네, 단일 네. 국세청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국세청이 이거 갖고 뭐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닌 거죠. 네, 네. 더 낸 건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처럼 늘어난 경정 청구액 중 상당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당한 신청이나 중복된 신청으로 이제 판단되기 네네.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혜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우리가 한 3억 원씩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세금이 내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가족 유무가 그쵸. 네.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양 가족의 유무나 그 숫자들에 따라서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또 일부 또 상당수의 공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공제들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을 때는 이걸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소득 세액 공제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도 돼 있고 또 안 되도록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이처럼 참 세법이 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할 때는 단순히 내 소득 금액만 알아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납세자의 여러 그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네네.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벌어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국세청에서는 애초에 납세자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이런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환급 신청하세요 하세요 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급 신청을 많이 해야 거기 이제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벌려고 엄청 막 그 부당 중복 그런 것까지 이쪽에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님도 약간 그 광고 같은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20대 여성 평균 환급액 네. 뭐 8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홀려서 제가 홀랑 그만큼 못 받으셨죠. 네, 그만큼 못 받았어요. 그만큼 안 주죠. 네. 약간 속이 쓰린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텍스테크 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좀 이런 서비스를 지금 기획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좀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그냥 그 납세자가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잘 몰라갖고 더 냈던 세금 돌려주는 거면 그건 당연히 국세청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진짜 국세청도 진짜로 이렇게 자기가 더 냈던 세금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가 막 이렇게 들어왔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용 서비스까지 내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약간 이런 세금 환급 서비스 사이에 경쟁이 너무 격화되고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약간 부당한 공제, 중복 공제 이런 것들이 너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런 걸 다 쳐내려고 그냥 애초에 네. 환급 신청을 할 거면 그냥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다른 데서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사실은 경정 청구 이렇게 부당하게 받거나 중복해서 받거나 그러면 그것도 원래는 의무는 국세청에 다 환급하도록 다시 네, 이제 네. 환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가산세까지 이렇게 얹어갖고. 네네. 근데 국세청이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냥 환급 신청할 거면은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들 서비스를 오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연결되는 건데 네. 이렇게 엄청나게 경정 청구나 뭐 기한후 신고 같은 게 몰리면서 세금 환급 신청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이런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금 낭비되고 있다. 이런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때문에 앞서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그 건수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근데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하면은 이거 세무서 직원분이 다 일일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네. 경정 청구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데 네. 저는 한 5년치 싹 몰아갖고 받아갖고 막 100만 원 넘게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안 받았던 게 있어갖고. 근데 경정 청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납세자가 이제 소득세를 경정 청구를 하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원분이 담당자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증빙 자료 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 요건을 갖췄다 하면은 그때 이제 경정 청구 그거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새 경정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검토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그렇겠네요. 일선 세무 공무원들이 거의 5월 달에는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보느라고. 네. 보느라고.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인 5월에 환급 신고도 이제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조사관 한 명이 한 달 동안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정 청구 심사 건수가 1,000건에서 한 3,000건에 달한다. 많게는 3,000건까지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업계를 중심으로 지적이 나오는 게 소액 있잖아요. 한 몇만 원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 제님이 아니 몇만 원. 그 정도 아니었나요? 그 정도 아니고. 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심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신청 받은 대로. 그냥 이거 그냥 일괄로 해갖고 이렇게 올려 보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가 아니고 당연히 이거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고 몰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3,000건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런 면이 있군요. 뭐 제가 세무업계 그 전문 신문을 좀 봤거든요. 세무업계 관을 보려고 세무서 공무원분들이 야 우리가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근데 일은 또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쪽도 막 불만이 엄청 쌓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해가 가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 연결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업체들이 사실 좀 가상 약간 광고, 허위 광고. 저도 이제 이런 광고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 그거에 약간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쟤는 뭐 환급도 받으셨고. 근데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네네네. 마지막으로 또 일부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들을 둘러싸고 이제 과장 광고한다, 허위 광고한다는 논란도 국세청이 이제 딱 우리가 그냥 자체 서비스 내놓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일부 세금 환급 서비스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서 1인당 평균 환급세액을 마치 지금 신청하면은 누구나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처럼 과장이 광고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우리 이게 법적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같은 광고를 보고 환급을 신청했던 분들이 환급세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좀 불만을 막 제기하고 또 국세청에도 또 이게 불만 제기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했다가 세금 더 낸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요? 신청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갔을 텐데 국세청이 딱 전산망에 등록이 되니까 너 세금 그때 안 냈네. 막 이렇게. 너 이거 뭐 그냥 더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애초에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는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근로소득부터 해서 연금소득, 뭐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데 뭐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계속 이렇게 막 거의 이제 너무 많이 광고를 한다. 뭐 카톡으로도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들을 딱 종합해갖고 국세청에서 2025년 3월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고요. 이 같은 결정은 이제 3.3 토스인컴 그리고 쌤은 약간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하는 그런 데인데 이런 세금 환급 서비스들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의 증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던 세금 환급 서비스들의 성장에 이제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다.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3.3을 비롯해서 굉장히 세금 환급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는 민간 기업들이 좀 크게 늘어난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자체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691만 명이었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이 2022년에는 1,02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48.7%, 337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수는 10.4%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인원들의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2024년에도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났는데 국세청이 2024년도에 종합소득세 내라고 안내문 보낸 그 납세자들의 수만 1,255명에 달합니다. 1,255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회사 다니시면서 많죠. 뭐 그런 분들 이게 다 이제 또 그러면 이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납세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이렇게 납세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그 서비스들이 서비스들도 같이 늘어난 거죠. 3.3이라든지 뭐 토스 인컴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막 그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는 그 배경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토스도 역시 지난해부터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지혜님이 네, 토스 실적 네. 하실 때 저희가 토스 인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예. 그 토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세금 환급 관리 서비스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그 텍사스 소프트에 대한 인수를 마쳤습니다. 네. 그때 한 180억 원 정도를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이후 당연히 이제 사명은 그 텍사스 소프트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 토스 인컴으로 토스 바꿨는데 인컴. 그리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수 이후부터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막 인수 계약 체결한 며칠 뒤부터 바로 토스 앱에서 세금 환급 서비스 숨은 환급액 찾기를 내세웠고 또 5월부터는 토스 앱에서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그래갖고 토스 인컴이 2024년 상반기에 매출은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매출은 201억 원. 그리고 그 당기 순이익은 67억 원을 거둘 수 있었는데 5월달에 인수했으니까 딱 2달 만에 일한 거잖아요. 네. 5, 6월. 근데 2달 만에 이제 당기 순이익 한 67억 원, 매출은 200억 원. 상당히 이제 뭐 잘 거둔 거죠. 네. 뭐 이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도 아마 저희가 이 얘기 했을 건데 그때 얘기했었죠. 예.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때니까 한마디로 세금 환급업계 대목. 거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시즌성 요인으로 좀 특별히 요때 실적이 좋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는 맞죠. 그거는 네. 그 제가 그 토스 인컴 분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것도 그것도 당연히 이제 맞다고 하시죠. 왜냐면은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5월이 이제 환급도 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면서 그것도 그때 내가 세금 더 했었네 이거 좀 돌려받아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환급 신청도 몰리기 때문에 세금 환급계 대목이 맞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진짜 인수 직후부터 바로 좋은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제 우리 그걸 보면은 우리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알다시피 3분기에도 좋은 실적 거뒀고 그때 그 5월, 네. 6월만큼 아니지만은 꾸준히 성장 잘해가고 있다. 제가 좀 다른 경로를 통해 취재해본 바로는 이 토스 인컴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 토스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180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달 만에 67억 원 뽑았잖아요. 70억 원 뽑았잖아요. 네. 이거 금방 이제 그거 다 뽑겠는데? 그리고 토스라는 워낙 꽤 큰 이 꽤 크지 않고 굉장히 큰 네. 금융 앱에 이게 딱 심어 놓으니까 돈을 막 여기서 막 벌어 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토스는 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국세청이 스스로.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편의성을 따질 때도 있지만 이게 돈이 지금 20% 수수료가 있냐 없냐잖아요. 네. 15% 수수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좀 국세청 걸 당연히 이용할 것 같은데 국세청께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정확하고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국세청의 자체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쵸, 특히나 그쵸. 이 세금 환급 서비스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크래핑도 해오기 네. 때문에 스크래핑도 해오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막아버리면 자기 서비스들도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다 연락을 취해봤는데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제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 굉장히 환영한다. 환영한다? 네. 일단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세청의 자체 서비스 출시가 자신들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그 뭐 상장에도 이제 상장 뭐 IPO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너무 특정 기업 얘기니까 네, 그 기업 나중에 따로 다룰 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진짜일지 솔직히 근데 취재 과정에서 좀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일단 오피셜하게 들었던 거 말씀드리면 네. 이거 세금 환급 서비스 한쪽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세금 환급 서비스를 출시하고 몇 년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왔고 이번에 이제 국세청이 이렇게 자체 서비스를 내놓은데도 우리 같은 민간 서비스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기존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따로 전용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UI, UX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국세청 자체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국세청이 이런 서비스를 내놓은 거에 대해 내놓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네네. 국세청이 내놓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고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근데 이 얘기 자체가 되게 타당한 게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또 업계분들도 얘기하고 보고 또 이게 기사로 나온 다음에 그 반응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3.3이나 토스인컴 같은 데가 이렇게 좀 뭐 과도한 좀 마케팅을 한다는 비판 같은 것도 있었고 좀 그쵸. 저희가 계속 매어 이번 방송 얘기해왔던 것 같은 약간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네. 사실 세금 환급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계속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알린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있죠. 좀 쉽게 만든 부분도 있고 사실 기존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완전히 이제 세무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됐는데 이거 완전 처음 인사하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민간 서비스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편의성이라든지 UI, UX 그런 걸로 개선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한 거고 이게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은 국세청이 과연 저 공무원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 세금 돌려주는 서비스를 저렇게 내놨겠냐 이런 얘기죠. 사실 근데 굉장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좀 3.3이나 소스인컴 뭐 그런 데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면은 뭐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는 국세청이 저거를 안 내놨을 것 같거든요. 나름 일리가 있네요. 편의성을 또 개선해야 된다. 그냥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 저렇게 딱 어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먼저 저 서비스를 우리가 적극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국세청 공무원분들한테 불어다 준 게 아닌가. 아, 나름의 순기능도 있었다. 좋습니다. 뭐 다른 업체들은 뭐 얘기하는 거 없나요? 뭐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네. 뭐 이제 민간 서비스 이런 이제 국세청 서비스 개선이 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다. 그리고 네. 국세청의 자체 서비스 출시가 본인들한테 이제 새로운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게 스크래핑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좀 크다고 보고 이게 국세청이 무료라고 사실은 무료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안 쓸 거거든요. 아예 세금한 것 자체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그거를 많이 쓰는 거지. 진짜로 막 국세청 가면은 조금 막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5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막. 그쵸.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저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인데 네. 돈이 그리고 국세청도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을 좀 세게 할 것 같아요. 마케팅 해갖고 네. 우리가 그냥 쟤들을 좀 많이 어, 좀 눌러놔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크리티컬한 등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더 낸 세금은 5년 전에 더 낸 세금까지 그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저희 아웃스탠딩 쇼의 독자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신청하셔갖고 더 낸 세금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년 전 것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재작년에 한 120, 30만 원 돌려받았어요. 좋네요. 예.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국세청이 오는 3월부터 자체적인 세금 환급 전용 서비스를 내놓는 배경, 그리고 이 같은 조치가 3.3 토스인컴 등의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들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요,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